홍윤 실전 임상학 YCN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현지 MC입니다. 오늘도 홍윤 장세택 선생님 모시고 임상학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YCN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어느덧 일주일이 또 지나갔네요. 저번 주에 이어서 이제 이번 주도 이제 눈썹의 못한 부분을 마저 YCN 시청자 여러분께 이제 알려드리고 다음 단계로 공부할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눈썹도 이제 이렇게 육친 간에 이제 의가 끊어지고 좀 내가 이제 육친을 해롭게 한다. 여기가 육친이 뭐냐 그러면 부모, 형제, 자매, 예, 그렇죠. 자식, 부모, 뭐 배우자, 형제, 자매, 이제 배우자, 자식, 그다음에 친인척 있죠. 사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다 포함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해롭게 하는 게 있어요. 그 눈썹 자체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눈썹을 보면서 그 얘기를 좀 많이 좀 하죠. 그래서 이제 이게 육케미라 그래요. 육케미. 육케미라 그랬죠. 이제 해를 준다 그래가지고 육케미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육신과 의절하는 눈썹이죠. 그 눈썹을 보고 이 사람을 판단하는 거죠. 이거를 이 어떤 관계를 이제 판단을 그냥 이렇게 하는 그런 걸 보고 이제 육캠이라 그래요. 제일 먼저 뭐냐면 이제 눈썹이 엷고 희미한 거 있어요. 눈썹이 엷고 희미한 거. 그러면은 이제 이게 좀 육신 간에 이제 해로움을 좀 줄 수 있죠. 그러니까 뭐 이런 부분이 이제 어떻게 이제 얼굴 구조가 생겼냐에 따라서 뭐 집에서 단명하시는 분들도 많이 나올 수 있고요. 또 이제 뭐 사건 사고를 치는 사람이 많다 이렇게 보면 되죠. 뭐 심지어는 뭐 이렇게 이게 사촌간이니까 사촌간의 관계까지도 막 다 포함되니까 뭐 살인자 뭐 이런 쪽도 많이 나오고 단명하시는 분도 많이 나오고 범법자들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좀 의를 진다 그래요. 그 어떤 모 정치인이 눈썹이 엷고 희미한데 그 조카가 그 살인을 한 거를 그 변호를 섰대요. 그것도 또 시끄럽더라고. 누군지는 이제 뭐 다 아시겠지만 그분이 이제 이게 좀 엷고 좀 희미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형제간에 거의 다 원수지고 좀 이렇게 좀 안 좋은 관계가 다 등을 지고 이제 살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눈썹 중간이 끊어진 거. 눈썹 중간이 끊어졌다는 말만 들어도 왠지 용두삼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중간이 이렇게 끊어졌다는 거는 이제 그러니까 이제 눈썹이 중간이 끊어졌다는 거는 그러면 이제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배우자, 자식, 친인척 간에 이제 살아가는 과정에서 중간이 이렇게 끊어지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사람하고 인연이 중간에서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 행방불명이 됐다든지 뭐 단명을 했다든지 그러면 끊어진 거잖아요. 계속 이어져 나가야 되는데 내가 죽을 때까지 그 사람하고 이렇게 계속 봐가야 되는데 중간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 어디 갔지? 중간에 사라져 버렸네. 예, 그런 뜻이 있죠. 그래서 이걸 본다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뭐 단명도 되지만 또 행방불명도 될 수도 있고 눈썹에 이제 따라서 눈썹이 이제 아주 윤택하고 이제 좋은데 중간이 끊어졌다 그러면 이제 뭐
이런 분들이 내가 이제 이건 내가 그러든지 아니면 친인척이 그러든지 형제자매가 그러든지 이제 외국에 가는 거죠. 아, 선생님, 그 가출한 청소년들이 여기 눈썹 중간에 피어싱을 한 게 우연이 아니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외국에 간다 그러면 그 친식들하고 중간이 끊어진 거죠. 그죠? 그런 이제 눈썹에 따라서 이제 다르죠. 단명했는지, 행방불명 됐는지, 내가 해외에 간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멀리 떨어지거나 뭐 등 돌리고 막 다 이런 것들이 이제 눈썹 중간이 이제 끊어진 거죠. 살아가면서 눈썹 중간이 끊어진 게 못 봤다고요? 이게, 지금 가르쳐 드렸으니까, 이게 보시면 중간에 끊어지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세히 안 봐서 그렇지, 보시면 좀 많이 있고요. 눈썹 꼬리가 처진 게 있어요. 이게 눈이 이렇게 이제 눈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제 눈썹이 이렇게 왔는데 이렇게 와서 여기 3분의 2 지점에서 이렇게 이제 내려와야 되는데 이렇게 많이 내려온 거예요. 요걸 얘기하죠. 적당히 내려와야지, 적당히. 너무 많이 내려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눈썹 꼬리가 많이 처진 걸 얘기를 하죠. 이래 버리면 이제 이 부분이 꽉 막힌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좀 문제가 좀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은 결혼을 기본적으로 한 서너 번 하시더라고. 가정이 편치 못한 거네요. 가정도 편치 못하고 돈도 없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남자들 보면 이제 여자복은 있어요. 여자복은 그 여자복이 있는데 뭐냐면 여자를 집 안에다 이렇게 딱 가둬놓는군요.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여자가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결혼을 이렇게 했어요. 결혼을 했으면 이제 내 입장에서 이렇게 결혼을 이렇게 해서 행복하게 사는데 계속 여자가 들어오는 거죠. 끊임없이. 이게 이렇게 되면. 여기 이제 음적인 기운이 너무 강해가지고 이게 이제 숙명적으로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 이게 가정이 편하지 않죠. 그럼 이분하고 이제 이혼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분하고 살았어. 그럼 또 들어와. 그래서 이게 결혼을 몇 번씩 할 수 있죠. 기본적으로. 이게 죽을 때까지 끊어지지 않는다. 여자가. 근데 이분이 죽을 때 되면 그동안 나하고 같이 인연됐던 사람들이 나 죽을 때 찾아와요. 얼굴 보고 죽어. 그것도 특이하죠. 그죠? 여자 복은 있지만 돈복하고 가정은 편안치 않다. 자식의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들어오겠죠. 그런데 여자 같은 경우에 눈썹이 이렇게 처지면 그거는 남자가 들어올 것 같진 않고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왜 남자가 들어오죠? 아, 여자도요? 여자도 남자가 들어오고 아니면 단명을 하든지. 여기가 이제 배우자 궁을 들고 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눈썹 여기까지 이렇게 처지면 여기까지 이렇게 처져버리면 단명이죠. 그래서 이게 눈썹 꼬리가 처진 것도 안 좋다. 이게 끊어진 것도 안 좋고 눈썹이 이렇게 희미한 것도 안 좋죠. 근데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꼬리가 처진 건 다 안 좋네요. 눈꼬리가 처진 거, 눈썹 꼬리가 처진 거, 입꼬리가 처진 거. 처진 건 안 좋죠. 울어야 되니까. 울상이 되잖아요. 그 너무 올라가도 안 좋아요. 너무 이렇게 쫙 올라가도 이게 너무 이렇게 올라가도 이게 적당하게 이렇게 뭐든지 적절한 게 좋은 적절하게 거예요. 이제 이렇게 이게 가장 좋은 게 그냥 수평이 맞는 게 가장 좋고 그래도 이게 웃으면 살짝 올라갈 정도. 이게 이제 가장 좋죠. 그래서 너무 올라간 것도 오히려 위를 들고 쳐서 안 좋아요. 그래서 적당한 게 좋다. 그다음에 이제 두 눈썹이 붙은 거, 서로 붙은 거. 아까 저번 주에 얘기했나요? 네, 미련하다. 미련하다고 이제 얘기했죠. 미련. 그러니까 이제 눈썹과 눈썹 사이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여기 있으면 여기가 요 앞쪽이 부모 형제 이쪽이라 그랬잖아요. 부모 형제 자매. 부모 형제 자매가 이제 반복이 되는 거죠. 반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서로 뜻이 안 맞는 거죠. 뜻이 안 맞아서 이제 좀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것도 미련이다. 미련하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이제 이런 분들이 다 이제 육신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해로움을 끼친다. 이제. 그러니까 이게 본인 눈썹이 이렇게 생기면 그렇게 이제 운명적으로 타고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눈썹이 산란한 게 있어요. 이게 가장 나빠요. 근데 말만 들어도 왠지 그 정서불안장애 있지 않습니까? 네. ADHD 그런 거 걸릴 것 같고. 이거는 저기 정서불안 들어오죠. 예, 그러니까 눈썹이 가다가 흩어진 거예요. 이렇게 정신이 흩어진 거니까. 모이지 않았어요. 한 곳에는 모이지 않아서 집중되지 않아서 이게 흩어져 버린 거죠. 그러면 뭐 이게 다 흩어진다는 얘기죠. 이게 전부 다 흩어진다. 그래서 이제 눈썹이 산란하신 분들이 되게 좀 많아요. 이게 보시면. 그래서 이제 이거 그래도 이제 이거를 다 뽑아가지고 다 뿌리채 뽑아가지고 이렇게 가지런히 모아도 이렇게 하시면 그래도 좀 훨씬 낫다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좋아요. 눈썹도 이제 아까 붙은 것도 이제 서로 이제 이렇게 간격을 넓혀 주시면 된다. 눈썹이 처진 것도 이렇게 이제 뽑아서 여기서 이렇게 완전히 다 뽑아서 이렇게 뻥 튀어줘야 된다. 눈썹 중간이 끊어진 건 어떻게 할 수 없네. 이거 희미한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할 수 있는 거는 다 해놓으면 좋다. 근데 만약에 결혼할 남자친구가 이렇게 눈썹이 이렇게 여기로 휘었다 싶으면 이거를 레이저 제모하지 않으면 결혼 안 하겠다 이런 게 맞네요. 헤어지는 게 좋죠. 그냥 처음부터 헤어지는 게 좋아요. 속성능이 여자 문제로 속성능이 처음부터 결혼 안 하시는 게 제일 현명한 거예요. 아니 그 일을 안 저지르는 게 현명해. 근데 뭐 난 그래도 그 남자 없이는 죽어도 못 살겠다. 그러면 이제 제모를 하게끔 이제 유도를 해야죠. 근데 요즘 또 결혼 정보회사를 통해서 결혼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네.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선볼 상대를 좀 사진을 여러 장 추려가지고 한번 선생님께 여쭤보고 나서 만나는 것도 좋겠네요. 좋은 방법이죠.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할 사람이 있으면 이제 이렇게 둘이서 이제 부모님이 있고 이제 결혼할 사람이 이렇게 만난다 그러면 이렇게 소개를 하려고 이렇게 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 옆에서 이제 전문가가 요 옆에서 보면서 이걸 판단을 하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궁합 중에서 가장 잘 맞는 궁합이 뭐 사주도 있고 여러 가지 궁합이 있는데 관상궁합이 제일 잘 맞아요. 지금까지 해보면 관상궁합이 이제 여자분의 얼굴, 남자분의 얼굴이 이렇게 조화가 잘 되고 상생이 되는 게 있어요. 서로 도움이 되는 그런 몸하고 얼굴이 있거든요. 그런 얼굴들끼리 이렇게 이제 살면, 이렇게 배합이 돼서 살면 진짜 좋아요. 그래서 관상으로 보는 궁합을 본다. 관상으로 볼 거냐, 이제 사주로 볼 거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주로 하고 요거를 참조를 하는 거죠. 사주는 이제 참조용으로 쓰는 거고요. 여기를 이제 주로 하시는 게 좋은데 또 어떤 분은 이제 사주를 주로 하고 참조를 하는데 이것도 좋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더 확실하다. 눈에 보이는 거니까. 사주는 얼굴을 안 보는 이상이면 얼굴을 안 봤다.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주가 이게 동일 사주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한 사주 하나에 우리나라에 같은 시간에 똑같이 태어난 사람이 한 60명에서 70명이 돼요. 선생님, 그런데 그 사주가 같은 분들이요. 네. 부모는 또 그 사람마다 또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도 다르죠. 그렇기 그러니까 때문에 형제도 다르죠. 배우자도 다르죠. 자식도 다르죠. 공부한 것도 다르잖아요. 직업도 다르죠. 70명이 똑같은 배우자 데리고 살지는 않잖아요. 이게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판단하기가 애매한데 관상은 70명이 다 다 다른 모습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주하고 관상하고 어느 게 정확하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관상이 훨씬 더 정확하고 디테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면 그 같은 사주라도 가정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 성격이나 심상이 다르거든요. 다르죠. 다 다르죠. 그런데 관상은 심상을 속일 수가 없는 것 없죠. 아니겠습니까? 그 얼굴에 다 드러나 있으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옛날에 예전에 그 김영삼 대통령 그 똑같은 사주가 있었는데 한 사람은 대통령이고 뭐 한 사람은 그냥 일반인처럼 살아가고 뭐 그런 게 다 이게 부모의 유전자, 환경 이런 것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지는 이게 아주 이게 정확하지는 않다. 그래서 항상 요 두 개를 플러스해서 보는 쪽으로 이제 가시는 게 좋은데 아무래도 이제 이런 걸 내가 운세를 잘 보겠다 그러면 관상 전문가가 훨씬 낫죠. 사주 전문가보다는. 사주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사주는 지나온 일을 추명을 할 때는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지지만 앞으로 있을 일이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 것도 안 맞을 수도 있고 그건 두리뭉실이니까. 근데 이제 관상은 좀 좀 더 디테일하게 할 수 있어서 예, 궁합을 볼 때는 오히려 이제 추천을 해드리는 게 관상궁합을 보는 거고 사주를 여기에 참조를 한다면 요거는 사주는 음이고 요거는 양이기 때문에 균형이 딱 조화가 되면서 잘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또 그리고 선생님 관상이라는 것이 한 40 넘어서부터는 원래 생긴 것보다 자기가 마음 먹어온 대로 조금 변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사람이 얼굴이라는 거는 몸속에 있는 오장육부가 밖으로 나온 거거든요. 몸속에 있는 이 오장육부가 자기 마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얼굴색이 변해지면서 자기의 운명이 바뀌죠. 그러니까 이게 숙명이라고 있는데 이 숙명은 바꿀 수가 없죠. 예를 들어 숙명이라는 내가 타고난 건데 내 아버지 바꾸지 못하고 내 형제 바꾸지 못하고 뭐 바꾸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게 75%를 차지하죠. 이미 나올 때 나의 그릇은 정해져 있지만 그렇지만은 내가 이제 바꿀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건 운명이에요. 내가 돈을 벌고 싶다. 그러면 내가 진짜 근금 전략하고 열심히 모아가지고 저축하고 뭐 이렇게 한다 그러면 가난하게 살진 않아요. 그래서 운명은 25%는 내가 충분히 바꿔가면서 살 수 있다. 그 요 운명을 바꾸는데 가장 크게 작동하는 게 마음이에요. 내가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 어른들이 마음을 곱게 써라. 곱게 써라. 라는. 그러면 이걸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마음을 바꾸고 예를 들어서 이제 깡패짓 하다가 내가 이제 좋은 일을 하려고 이제 잘못되고 뭐 어두운 길로 가려는 사람 인도해주고 막 도와주고 그러면 그 깡패 흠상 걷던 그 얼굴이 이제 성도자 그러니까 뭐 목사님이라든지 신부님이라든지 스님이라든지 이런 얼굴 온화한 얼굴로 바뀌어버리죠. 그러면 그 사람의 운명은 이미 많이 좋은 쪽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이제 봐지죠. 그래서 개운법도 사주보다는 얼굴을 보고 판단을 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얼굴을 보고 판단을 하면 당신은 산을 보고 살아라. 당신은 물을 보고 살아라. 당신은 많은 사람하고 인연이 맺지 말고 개인적인 뭐 이런 쪽과 관련돼서 해라. 당신은 대인관계 많은 사람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업을 해라.
뭐 이런 것들이 엄청 이제 여기보다는 여기가 더 많이 자세히 나와 있죠. 이거는 눈에 보이는 거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되죠. 전문직을 가져라. 뭐 어떤 직업을 선택할 때 경찰을 해라. 법조계 관련된 일을 해라. 이런 얼굴, 이런 직업의 모양들이 얼굴을 보면 나타나 있죠. 네, 금융을 해라. 예체능 쪽으로 가라. 이런 쪽은 오히려 이쪽이 더 잘 되어 있어요. 또 선생님 사업을 계속 좀 말아먹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당연히 물론 사주도 정확하게 나오겠지만 관상을 딱 그냥 이거는 관상을 1초분 돼요. 전 사람 앞에 안대상, 대상 길어봐야 1, 2초면 다 끝나요, 관상. 네, 그러니까 그럼 선생님 사업을 계속 실패할 때 계속하지 말고 관상을 한번 봐보고 관상을 보고 감정을 받아보고 하시는 게 좀 유리하죠. 그러면 이제 얼굴을 보면 당신은 몇 살 때 이제 돈이 붙는다는 게 금방 나와 있으니까 뭐 그때를 때를 맞춰서 하시는 것도 좀 유리하다 이렇게 이제 봐지죠. 그래서 이제 이게 운명적으로 이제 들어오는데 내가 이제 원해서 온 건 아니고 이제 부모님이 이제 이렇게 만들어 줬다 이거죠. 그렇다 그러면 이제 처음에 내가 이제 이거 들어올 때 입퇴할 때 이런 모습, 부모님이 나를 놓을 때는 이 모습을 이제 가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러니까 아반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눈을 누르는 행동이 그렇죠. 있군요. 눈썹이 눈하고 지나치게 가까운 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제 눈하고 이렇게 멀리 떨어져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가깝게 이렇게 붙어서 이게 눈을 눌러버려요. 이것도 이제 이게 육캠이라 그래서 육신을 좀 해롭게 해요. 이게 뭐 부모, 배우자, 형제 이런 쪽에서 좀 어려움이 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뭐 이런 분들도 보면 잘 사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이게 이런 분들은 이제 어렵다가 나중에 이제 발복이 되는데 발복하시는 분들은 이제 인당하고 코가 이제 이렇게 조금 잘 생기면 인당 상눈 코가 잘 생기면 좀 한 30대 중반 이후부터 발복이 된다 이렇게 봐서 좀 잘 사는 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육신 간의 관계에서 뭐 돈 빌려주고 막 소송 들어오고 막 원수지고 막 이런 거는 어떻게 피해 갈 수가 없어요. 그 여자분들 같으면 남편 무능 뭐 이런 것들은 피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육신 간에 이런 것도 다 이제 좀 문제가 좀 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선생님 저 김연아 선수가 눈썹이 참 예쁜 것 같아요. 예, 김연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눈썹도 이제 잘생기고 전택이란 요 부분이 눈하고 이게 눈 사이가 좀 멀잖아요. 여기 좀 멀어서 요 부분이 이제 아바는 되지 않았죠. 그다음에 전택이 이렇게 참 잘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성공을 여기에 많이 있고 그 여성으로서 눈이 너무 이제 눈꼬리도 잘 맺히고 눈이 너무 잘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김연아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마나 이런 쪽에서 여자로서 결혼형으로 너무 잘 되고 입이나 뭐 코나 눈썹에서 뭐 하나 뭐 특별히 그럼 선생님 김연아 선수가 여기 이렇게 잔머리가 있어요. 그게 참 귀엽다고 생각했는데 잔머리도 이제 많이 침범은 하진 않았죠. 예. 많이 침범을 하지 않았으니까 괜찮고요. 대신에 여기가 이제 코끝이 조금 나온 게 약간 좀 흠이죠. 그 중에서 흠인데 뭐 이분은 뭐 무역이나 유통 뭐 이런 건 안 할 거니까 뭐 큰 문제는 좀 되지는 않을 것 같고 대신에 이제 뭐 이제 뭐 집은 이제 뭐 어디서 사는지 모르겠는데 뭐 나중에 이제 뭐 집을 사는 것도 집이 내가 살고 있는 것도 되게 좀 중요해요. 이제 그런 부분이라 이런 분들은 이제 얼굴 보고 이제 산을 보고 살아라, 들을 보고 살아라, 언덕 쪽에 가 살아라, 물을 보고 살아라. 너는 절대 물을 보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또 선생님 심상을 만들어 가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 풍수지리의 영향도 있는 것 같거든요. 네, 당연히 있죠. 풍수지리를 잘 받으면 아주 이게 사람의 크기는 이제 사람은 이제 산을 타고 태어나기 때문에 이제 풍수지리의 영향이 상당히 많다.
그 영향도 많고 그다음에 부모의 유전자도 영향이 많다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그럼 선생님 다음 시간에는 김연아 선수 얼굴도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 김연아 선수 전택을 하면서 여기 전택궁이라 그래서 김연아 선수가 전택이 잘생겼기 때문에 전택을 하면서 김연아 선수에 대한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간 함께 내주신 YCN 시청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홍윤 장세택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서현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